그런데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행 중인 것이 아니죠.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차례 수사를 종결한 거죠. 수사 종결 처분서입니다. 이 비공개 사항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또 국회 정원 감정법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검찰에서 명단을 냈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증언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였다.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불기소 처분서는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소 처분서에 입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우리 이 보안 질의를 위해서 질의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참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보면은 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이걸 법령에까지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수사를 종결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만천하에 알려야죠.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달게 비판을 받아야 하고, 또 당사자는 또 그렇기 때문에 항고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검찰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를 하고, 우리 검찰총장 대행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김향연 검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중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2항 1호에 비추어서 김영환 지사의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우리 검사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네. 9조 2항 1호를 보면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인력은 뭐 사실은 뭐 법정 인력이죠. 재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없겠죠. 두 번째, 예산입니다. 예산은 그 궁평 2지하차도의 진입 차단 시설, 자동 차단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예산은 이제 특교세를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교세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인 예산이 아니고 비확정적인 예산입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게 특징이고 보정적 재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은 특별교부세 신청만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충북도는 2020년도 8월 달에 한 차례 특교를 신청을 했고 20년 같은 해 12월 달에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반영됐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됐어요. 그러고 나서 2022년 선거를 치르고 김영환 지사가 충북지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또 특교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특교를 신청하는 것은 이때 정도의 행위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뻔히 반영이 안 될 것을 알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청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22년도에 특교를 지원을 건의하면서 우리 충북에서 생산된 문서를 보시면은 여기 빨간 박스에 미호천과 병천천 합류지점에 위치해서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우려가 있고 과거 범람 위기 발생이 많았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왜 특교에만 의존하느냐는 거죠.
왜 충북도는 자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왜 특교에만 의존을 해서 계속 이런 미설치를 방치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임은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정기 점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한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충청북도 감사 결과에 나와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미호강이 범람을 했고 수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돌아가셨어요. 시설물이 낡아가지고 뭐 붕괴를 했다든지 이런 사고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점검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충북도는 하지를 않았어요. 3월에서 5월 달에는 정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안 했습니다. 수시 점검도 1, 2회 하게 돼 있는데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 검찰이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법령 아까 얘기한 9조 2항 1호가 얘기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라고 하는 그 법령에 해당하느냐,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4호를 보면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보건관계 법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령에 당연히 자연재해 대책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9조 2항 1호만 적용하고 9조 1항 4호는 그냥 뺀 거예요. 저는 봐주게 했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PPT 풍수해 행동 등 매뉴얼을 잘 구비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풍수해 행동 매뉴얼에서도 누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감사 결과에 나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청주시 거를 한번 봤어요. 청주시 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 기준도 나와 있고 방식도 나와 있고 담당 부서 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수사도 저는 부실 수사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 PPT 네 번째 변경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지하차도 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피사실 불기소 이유 여기 보시면은 행정안전부의 침수 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에 따라서 요 밑에 박스 이러한 침수 뭐 50cm 도달 시 이런 설정을 한 거 이 다 설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기준을 바꾸도록 통보를 했는데 충북도는 그걸 반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부실하게 한 거 이것도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제9조의 적용이 저는 검찰이 일부러 봐줬거나 아니면은 아까 우리 검찰총장 대행님 말씀처럼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고재판부에서는 고등검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법 적용을 해서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당연히 꼭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검사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전고검에서 지금 다시 한번 판단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판단 관련해서 결정이 됐는 대로 해서 저희도 조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감철 검찰청 총장 직무대행님, 예. 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총장님 기준하고 대검찰 기준하고 각기 막 별개로 놉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아니면요. 예. 그러면 이 국정조사 자체를 이렇게 별로 흥미 없습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피해자들의 어떤 피눈물이 지금 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업무 파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 무사한 이런 그런 답변하면 안 되죠. 왜 다른 데는 다 제출하면서 국정조사 이 현장에는 제출 못하겠다고 그렇게 버텨요? 이 자리에 사과하세요.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